오늘 우리가 만들 인터랙티브 지도입니다. 각 시도별 노령화 지수 값에 따라서 지수가 높은 곳은 빨강색, 낮은 곳은 파란색에 가깝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원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지도를 이동하면서 볼 수도 있는 멋진 지도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계 생활의 슬통이 이삭입니다. 오늘은 통계청의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인 SGIS에서 지도 데이터를 다운받아 전국 시도별 지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GIS 홈페이지 주소인 https://sgis-costat.go.kr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GIS에는 지도를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서 자료 제공 섹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자료 제공 목록을 눌러서 어떠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죠. 자료 제공 목록을 보시면 인구, 가구와 같이 집계구별 통계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행정구역 경계라고 하는 SHP 데이터, 즉 지도 데이터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자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하는 목적을 입력한 후 원하는 데이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채웠다면 제출 동의 및 자료 제공 기간에 동의 표시를 해주시고 어떠한 자료를 받을지 선택해 줍니다. 지도 데이터를 다운받기 위해서 자료 형태는 집계구를 선택하고 21년 기준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기준 연도는 21년도로 선택하겠습니다. 자료 구분은 지도 데이터니까 통계 지역 경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활성화되는 리스트에서 시도별 행정구역 경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연도 선택은 선택할 수 있는 최신 연도인 21년을 선택해 주고 시도는 전국으로 선택을 해 줍니다. 두 번째 역시 전체를 선택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추가하게 되면 밑에 추가된 자료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이번에는 각 시도별 노령화 지수 자료를 다운받기 위한 자료를 선택해 봅시다. 자료 형태, 기준 연도는 그대로 두고 자료 구분을 통계 자료로 선택, 자료 대상에서 인구 집계구별 통계, 연도는 최신 연도인 20년을 선택한 다음에 세부 자료명에서 노령화 지수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전국과 전체를 선택해서 각 시도별 노령화 지수 자료를 신청하도록 하죠. 자료들을 선택하고 신청 완료를 누르면 SGIS 시스템에 자료 신청이 완료됩니다. 팝업창에 OK를 누르게 되면 자료 신청 내역에서 신청한 자료가 확인 가능합니다. 10분에서 20분을 기다리게 되면 신청 자료 다운 목록에서 신청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운로드를 눌러서 자료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데이터라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다운로드한 파일을 압축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4개의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압축 풀린 폴더 이름이 너무 복잡하니 2021-시도 폴더로 이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운받은 노령화 지수 데이터 역시 압축 파일을 풀어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노령화 지수 텍스트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폴더 이름도 역시 복잡하므로 population-info 폴더로 이름 변경을 해줄게요. 데이터를 불러오기에 앞서 오늘 사용할 R 패키지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패키지를 불러올 건데요. 처음 tidyverse는 R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여러가지 유용한 함수들이 모여져 있는 패키지고 뒤쪽에 불러온 3개 패키지들은 지도 정보를 시각화할 때 유용한 패키지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이 readOGR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shape 파일을 불러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통계청 SGIS 시스템에서 행정구역 경계 파일을 다운을 받고 압축을 풀었죠.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4개의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shp 확장자를 가진 쉐입 파일을 저희는 읽어올 거예요. 이 쉐입 파일에는 우리나라 행정구역 모양이 어떠한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지도 정보가 담겨져 있는 파일입니다. 자, readOGR이라고 하는 함수에 쉐입 파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경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시도_맵이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도_맵 안에 정보가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시도_맵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프린트를 해 보았습니다. 스페셜 폴리건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시도_맵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지도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특별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소리네요. 이 features 17이라고 하는 이 뜻은 변수 안에 행정구역이 총 17개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CRS라고 하는 부분은 Coordinate Reference System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들어있는 지도 정보가 어떠한 좌표계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하나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것은 지도 정보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좌표계가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 함수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이 시도_맵이라고 하는 애가 스페셜 폴리건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드 함수에 넣어보면 S4라고 하는 내용이 프린트가 됩니다. 얘는 이 시도_맵이라고 하는 애가 S4라고 하는 형식의 클래스를 띄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냐면 기존 R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리스트를 사용할 때 그 각각의 원소에 접근을 할 때는 $사인을 사용해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S4에서는 이 골뱅이 사인을 사용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시도맵이라고 하는 여기 변수에 $사인을 붙이면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3개가 되죠. 한편 골뱅이 사인을 붙이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인과 골뱅이 사인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S4 오브젝트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시도맵 골뱅이 데이터를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돌려볼게요. 그러면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 17개, 앞에서 봤던 17이 의미를 하는 게 바로 보시고 계시는 17개의 행정구역을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메타데이터를 한번 볼 텐데 이 시도맵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 전체 행정구역 수가 17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시도 코드가 옆에 시도_cd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줄에 행 이름으로서 서울특별시는 0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16번을 지금 현재 부여받은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도맵 한 다음에 이 폴리건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계를 위도 경도상에 나타내 놓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리건즈가 지금 17개가 있는 것이고 이 중에 하나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첫 번째 거를 돌려보게 되면 이 coordinates라고 하는 이 슬롯 안에 2개의 숫자가 쌍으로 순서쌍을 이루면서 엄청나게 많은 좌표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12,600개 정도가 첫 번째 폴리곤에는 들어있네요. 자, 이것들이 뜻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폴리곤은 서울시 경계를 점들로 표현했을 때 그 점들의 집합을 지금 현재 cold라고 하는 슬롯에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시도맵 폴리건즈 1은 서울시, 두 번째 폴리곤은 부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7번째 폴리곤까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조금 타이디하게 변수 정보를 정리를 해볼 텐데 이 시도맵 데이터라고 하는 얘를 팁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팁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로우 네임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ID 칼럼으로 먼저 변환을 한 뒤에 팁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팁을 형태가 되고 위쪽에 칼럼 이름을 소문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tidyverse의 renames 함수 안에
toLower 함수를 사용해서 위에 칼럼 이름을 바꿔줘 라고 하는 코드를 넣어서 이 전체를 시도 언더바 info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시도 언더바 info의 앞에 6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으로 시도맵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지도의 해상도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도맵을 사용해서 시각화를 할 때 저희가 플랫 한 다음에 시도 언더바 맵이라고 하는 변수를 그대로 넣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제 컴퓨터에서 되게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아마 여러분의 컴퓨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 다음에 그 우리나라 행정구역 정보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플랫 섹션으로 가면 현재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시도맵 변수 안에 정말 자세하게 행정구역 정보가 저장이 되어서 그 정보들을 다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그려주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대적으로 세밀한 정보를 표현할 필요가 없죠. 해상도가 낮은 지도가 있어도 저희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도맵에 들어있는 이 해상도 정보를 좀 다운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담겨져 있는 함수가 바로 rgeos 패키지 안에 gsimplify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시도맵 변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톨러런스를 100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톨러런스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도의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gsimplify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식으로 해상도를 떨어뜨리냐면 우리나라 지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경계를 표현하는데 쓰이는 점들이 10만 개다 그러면은 이 10만 개를 사용해서 강원도 경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10,000개만 가지고 나는 경계를 표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이는 거죠. 그리고 topology preserve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끔 설정한다 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simplify라고 하는 함수를 거치면 이 map 언더바 df에 조금 더 해상도가 떨어지는 정보가 저장이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다음에 플랫 df를 하게 되면 앞에서 시도 맵을 플라팅을 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지도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맵 df의 첫 번째 것만 한번 플라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의 경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부산광역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를 저희가 그려볼 수도 있겠죠. 이 맵 df 자체는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스페셜 폴리건즈 데이터가 되어 있죠. 이 정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타이디하게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디하게 바꿔준다는 것은 엑셀 파일처럼 가로 세로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형식으로 바꿔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름 패키지 안에 tidy 함수를 사용해서 map 언더바 df 변수에 있는 정보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p 언더바 df tidy라고 하는 이 변수를 새로 만들고 이 변수의 앞쪽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처음 두 개에는 longitude, latitude, 위도 경도 정보가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order, whole, piece, group, id 이렇게 정보가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order라고 하는 칼럼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각각의 한 행이 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점을 어떠한 순서로 그릴 것인가 라고 하는 정보고 점들을 쭉 그렸을 때 그 모양 안에 구멍이 있는지 구멍이 없는지를 표현하는 게 이 홀 칼럼이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구역이 몇 개의 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조각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칼럼이 바로 피스 칼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디는 행정구역별로 지금 부여가 됐었죠. 그래서 서울시가 아이디 0이었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시가 16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구역 안에서 첫 번째 그룹이냐 아니면 0.2라고 하면 아이디에 속한 행정구역의 두 번째 그룹 이런 식으로 지금 그룹 칼럼이 또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저희가 지도 정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타이디하게 바꿔놨습니다. 자, 얘를 또 사용해서 필터링을 할 겁니다. 뭐냐면은 피스라고 하는 이 칼럼의 값이 1번 아니면 2번만 저희가 골라올 거예요.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지도를 그렸을 때 이러한 섬들 있죠. 이 섬들을
좀 깔끔하게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구역의 제일 메인이 되는 것들이 피스 1번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점점 작은 그 섬들로 갈수록 피스 2, 3, 4, 5 이렇게 갈 텐데 그 중에서 1번과 2번 피스만 나는 빼올 것이야. 그리고 얘네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필터링을 한 다음에 앞에서 이 시도 인포를 만들었어요. 이 시도 인포 중에 첫 번째 칼럼의 값이 바로 id 칼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id 칼럼을 이용해서 지금 map df tidy 변수에 마지막 id가 또 있죠. 이 id가 같은 행정구역 이름을 끌어오기 위해서 left join을 사용해 가지고 map underbar df tidy라고 하는 변수와 시도 underbar info라고 하는 것을 합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본 tidy한 지도 정보와 맨 마지막에 시도 네임이 같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조금 늘려보고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tidy한 정보 뒤쪽에 시도 이름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map underbar tidy에다가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map underbar df tidy에는 39,385개의 점 정보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지도 그림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map underbar df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시도 이름이 지금 시도 underbar nm으로 되어 있죠. 얘를 지역으로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ggplot 데이터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데이터를 사용해서 나는 폴리곤을 그릴 거야. 즉 다각형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그릴 건데 그 다각형의 점들이 지금 현재 long, red 칼럼 안에 있고 이 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하는 정보가 지금 현재 그룹 칼럼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색깔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줘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만큼 x, y 그룹 fill이라고 하는 요소와 데이터의 long, red 그룹 지역 변수랑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컬러는 블랙으로 설정해 놓은 게 뭐냐면 경계선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나는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별로 각각의 색깔이 입혀진 ggplot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약간 비율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이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cold underbar sf 그 다음에 datum 한 다음에 crs라고 하는 함수에 5179라고 하는 번호를 집어넣어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비율이 잘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각화를 하고 있는 map underbar df tidy에 들어있는 지도 정보가 5179라고 하는 좌표계를 사용해서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좌표계를 설정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 5179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가 아까 SGIS 시스템에서 지도 정보를 다운을 받을 때 제일 위쪽에 자료 제공 목록에 보시면 지리정보 좌표계가 다음과 같은 지리정보 좌표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EPSG 5179라고 이렇게 써 있죠. 네. 이 5179라고 이 번호를 집어넣으면 지금 현재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좌표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179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율도 맞춰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gthemes.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맵을 그릴 때 사용을 하는 테마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깔끔한 테마가 적용이 되고 지금 보시면은 범례가 지도를 가리고 있으므로 얘를 오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theme 함수의 legend 포지션을 right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범례가 옮겨지고 이것 전체를 P1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1에는 다음과 같은 지도가 들어가 있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데이터를 저희가 불러올 건데 노령화 지수는 다음과 같이 txt 파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 이 다운받은 노령화 지수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령화 지수 파일에는 행정구역별 노령화 지수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열 이름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정보들이 이 꺽쇠 표시를 사용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read.delim이라고 하는 함수를 넣고 옵션에 헤더를 false로 설정을 함으로써 열 이름이 없는 것 그리고 separate이 지금 꺽쇠로 표현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정보를 넣어준 다음에 얘를 팁으로
저장을 한 후에 age_df에다가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ge_df의 처음 부분을 보니까 잘 정보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age_df의 정보를 보니까 두 번째 v2라고 하는 열이 시도 코드를 가지고 있는 열입니다. 이 정보는 코드 설명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v2에 있는 이 정보들 중에서 앞에 두 자리 숫자만 저희가 따오고 싶은 겁니다. age_df에다가 시도_cd라고 하는 이 칼럼을 새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 v2 열의 처음에서부터 두 번째 글자까지만 이렇게 따와가지고 시도 코드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age scor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령화 지수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를 지금 b4의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다 버려버리라고 하는 뜻의 .keep 옵션을 none으로 지금 설정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시도_cd라고 하는 것과 age_score 두 개의 열만 남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104,107개의 행이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각 행정구역별 세부 행정구역에 따라서 노령화 지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는 가장 큰 시도별로 노령화 지수를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시도를 기준으로 이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이 에이지 스코어를 평균을 내줍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하게 되면 각 시도에 따라서 에이지 스코어 평균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1번부터 맨 마지막 39번 제주도의 시도 코드에 따른 노령화 지수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age_df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4개를 한번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보가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map_df tidy라고 하는 변수에 age_df 정보를 이 시도 코드를 기준으로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시도_cd라고 하는 이 열 이름이 지금 현재 똑같으므로 자동으로 얘를 기준으로 에이지 스코어가 뒤쪽에 와서 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마지막에 각 행정구역별 평균 노령화 지수가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노령화 지수를 앞에서 그렸던 지도 정보와 연결만 시키면 끝나겠죠. 그래서 plotdf를 새로 만들어 주는데 지금 map_df tidy에 들어있는 시도 네임을 지역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age score를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한글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리네임을 사용해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lot_df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ggplot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똑같이 지온 폴리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텐데 XY 그룹은 long_let 그룹 변수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두 번째는 sub그룹을 지역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fill이라고 하는 값을 노령화 지수로 연결을 시켜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 sub그룹을 지역으로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뒤쪽에 인터랙션 플롯을 그릴 때 저희가 커서를 올릴 때 각 지역 레이블을 서브그룹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이름을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색깔을 노령화 지수로 매핑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 결과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노령화 지수가 낮은 곳이 이런 짙은 파란색을 띠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노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이 빨강색으로 그리고 낮은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scale_fill_gradient 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노령화 지수의 값이 낮으면 블루, 높으면 레드로 연결시켜줘 라고 하는 걸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노령화 지수가 낮은 곳은 파란색, 높은 곳은 짙은 빨강색으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은 좌표계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테마를 설정하는 부분, 뒤쪽에는 범례의 위치를 결정하는 부분, 그리고 지도의 타이틀과 캡션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변수에 다음과 같이 지도 정보와 각 행정구역별 노령화 지수가 색깔로 매칭이 된 지도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인터랙티브하게 저희는 바꿔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패키지가 바로 plotly 패키지입니다. 이 P라고 하는 변수에는 다음과 같이 전국 시도별 노령화 지수 시각화 지도가 저장이 되어 있죠. 이러한 정보를 인터랙티브하게 바꾸기 위해서 plotly 패키지 안에 있는 ggplotly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gplotly 함수는 ggplot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정보를 인터랙티브 플롯으로 한 번에 바꿔주는 아주 편리한 함수예요. 그래서
P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이러한 지도니까 이 변수를 인터랙티브하게 바꿔줘 라고 하는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지도이지만 마우스의 커서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이름과 노령화 지수 평균 값이 잘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경상북도는 노령화 지수가 496.27이고 상대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노령화 지수가 되게 낮다는 걸 한눈에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플랫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통계청의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인 SGIS 홈페이지에서 시도별 행정구역 자료를 다운받아 지도 시각화를 해보았는데요. SGIS 홈페이지에는 더 세밀한 지도 정보 자료가 존재하죠. 여러분만의 통계 지표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오늘 배웠던 함수들을 다시 연습해 보시면 데이터 시각화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리즈 영상으로 여러분의 통계 공부가 좀 더 슬기로워졌길 바라며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